요즘 들어서 왜 이런 전화공포증이 많이 생기는가 보면은요,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공포증이 더 심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셨어요? 오늘 신입사원분들 들어오셔서 좀 교육 좀 하고 있었습니다. 코치님 제가 또 고민이 있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그러세요? 어떤 고민일까요? 제가 요즘 회사에서 전화를 받기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약간 전화 공포증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해결할 방법도 있고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전화 공포증을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전화 공포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도움되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까요? 코치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전화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지켜야 될 전화 예절 같은 게 있을까요? 전화는요, 얼굴이 보이지 않고 목소리로만 의사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예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억양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또 너무 볼멘 소리로 퉁명스럽게 전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전화 받을 때 대부분 떨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전화에 대해서 막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나만의 인사법을 가지고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회사 이름,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팀 이름, 그리고 나의 이름을 말할 때요, 내가 어느 회사의 무슨 팀의 누구입니다 라고 먼저 소속을 밝히게 되면은요, 상대들도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안도감을 느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화 받기 전에 심호흡을 좀 하세요. 전화 받기 전에 막 너무 무서워서 여보세요 막 이렇게 막 떨리는 목소리로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크게 심호흡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나서, 이 사람도 분명히 궁금해서 나에게 전화를 하는 거야, 내가 그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일로 전화를 했는지. 또 하나는요, 천천히 얘기해 보시고 정중하게 당황하지 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확인하고 확인을 받는 이런 상황들을 속에서 오해 없이 또 서로 의사전달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매너 있게 예절 갖춘 그런 전화 예절입니다. 또 하나는요, 친절하게 하셔야 돼요. 전화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이야기만 하고 내 평상시의 말투대로 하면은요, 상대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또 아주 좋은 내용을 서로 의사전달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뭔가 불편한 사항들을 이야기할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서로 좋은 마음으로 의사전달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게 상대방에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할 때는요, 친절하게 하시고요, 내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치님 자기 할 말만 하고 이제 뚝 끊어버린 거를 뭘 하는지 못 들었는데 이럴 때는 전화를 다시 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는 게 나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분이 어떤 성향인 건지, 지금 그리고 컨디션이 어떤지 체크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상사분께서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뭔가 굉장히 화가 막 나 있는 것 같고, 그럴 때는 기다렸다가 그분의 감정 상태를 좀 살피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하고 내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상사분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지? 내가 이해된 것과 이해되지 않은 건 무엇이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물어봐야지 지금 이분이 불편하지 않게 대답할 수 있을까를 좀 정리를 해서 직접 찾아가시거나 전화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평상시에 대면으로 하는 보고를 좋아한다거나 대면으로 이야기했을 때
말인데 오해 없이 들을 것 같다 그러면요, 그분의 상태를 보고 찾아가서 대화하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찾아가실 때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즐겨 드셨던 차라든지 커피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가지고 가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걸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대부분 상사분들께서는 어떤 부분인데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부장님이 지금 기분도 안 좋으시고 본인 얘기만 하고 전화를 끊었고 본인 이해도 안 됐는데 바로 전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해를 제가 하나도 못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부장님께서 더 화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분의 의중이 무엇일까 파악하고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코치님, 듣다 보니까 전화 예절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화 예절도 교육이 필요하죠. 요즘 SNS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또 메신저가 발달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문자로 의사소통하는 건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조직 내에서는 문자뿐만이 아니라 위에 상사분께서 어떤 급한 일이나 이런 오더를 내릴 때 전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화에 대한 예절, 이런 교육들도 꼭 필요하고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조직 내에서는 전화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치님, 전화를 받을 때 지켜야 될 예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이런 행동은 나의 성과를 떨어뜨린다, 이런 전화 예절이 있을까요? 그럼요.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전화를 확 받으면 상대들이 아직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전화 연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벨이 한 2번, 3번 정도 울리고 나서 수화기를 들고 어느 부서에 누구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하면서 전화를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퉁명스럽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직이기 때문에 익명의 대상자들에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전화를 어떻게 받느냐가 회사에서 원하는 기업의 이미지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나하다 이렇게 전화를 받지 마시고, 나는 이 회사에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절하게 전화를 받으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화를 늦게 받거나 전화벨이 막 울렸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받았어요. 상대가 2번, 3번 연거푸서 전화를 하게 되면요, 받을 때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어느 부서에 누구입니다 라는 멘트를 꼭 해주세요. 상대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면 내면에서 불쾌감이라는 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걸지 마세요.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의 감정을 컴다운 시키기 위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꼭 한번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코치님, 전화 예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화 공포증이 왜 생기는 걸까요? 요즘 들어서 왜 이런 전화 공포증이 많이 생기는가 보면은요,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전화 통화로 업무를 하기보다는 메신저로 업무를 하는 게 편리한 소통의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전화는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수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 공포증이 더 심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치님, 전화 공포증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해야 되는 말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핸드폰의 메모장이라든지 컴퓨터의 메모 화면에 즉시 보고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멘트를 한다, 내가 자리에 없을 때 전화를 연결해 줄 때는 이렇게 멘트를 한다, 이런 예시들을 좀 적어 놓으시고 평상시에 그런 말들이 내 입에 붙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통화 내용을 30분 안에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고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 전화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말을 해야 되는지,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전화 통화는 30분이 지나기 전에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요. 목소리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넣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밝은 목소리가 들리는데 화를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포스럽거나 내가 너무 힘들거나 했을 때 더 밝게 전화를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전화를 받으면 여러분들 내면에서도 자신감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불쾌한 부분들을 전달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먼저 사과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끝을 살짝 올려주세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이 친구가 진정한 사과를 하는구나 라고 들리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굉장히 성의 없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할 때도 약간의 목소리에 팁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직장 내에서 전화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에게도 코칭 의뢰가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이야기 참 많이 하세요. 저 전화로 너무 힘들어요. 관계 어려워요.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소통은 나만이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상대도 이 사람이 노력하고 있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전화하는 그분들도요. 어려운 일로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인사하고 경쾌하게 말을 하면은요. 그분들의 마음도 풀리고 어려운 일도 오히려 더 잘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로 전화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니즈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서로 간에 굉장한 신뢰감도 쌓이고 친밀도도 높아지게 되고요. 이해관계도 생기면서 우리가 서로 업무적으로 굉장한 효과도 같이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소통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공포감만 갖지 마시고요. 이것도 우리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소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도 어렵지만 그도 어려울 거야.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우리가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먼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전화 예절을 통해서 일잘러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